안녕하십니까.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동량 충격량 두 번째 강의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충격 흡수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자꾸 지금 무작정 막 그 문제 이렇게 확 달려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우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제가 이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하냐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 지금 여기 지금 그려놨는데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거 있죠. 물리학 원은 직선 운동만 다룹니다. 머릿속에 딱 담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그린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양상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두 물체가 이제 딱 충돌하는 충돌 전의 상황.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충돌하는 순간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충돌 전, 충돌 후 이렇게 세 가지 양상이 딱 눈에 그려지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내고 먼저 갈게요. 결론부터. 자, 충돌할 때 충돌하는 상황인데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할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이 서로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충돌할 때 교환이 될 때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 서로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그리고 충격량의 방향은 어때요? 서로 반대다. 이거 일단 딱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충돌할 때 어떻다고요? 충돌할 때 서로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아시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운동량, 충격량 개념은 뉴턴 운동 법칙이 그냥 새로운 변형이다. 또 다른 변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놈이 더 빨라야 되겠습니까? A가 더 빨라야 될까요? B가? 그쵸? A가 당연히 더 빨라야지 뒤에서 이렇게 치겠죠. 뒤에서 받겠죠? 받고 이 충돌하는 요 상황에서 어떠냐면은 얘가 어때요? 충격을 가하죠. 즉 다시 말하면 힘을 가하죠. 힘을 가하면 충돌 후에 어떻죠? 당연히 B는 처음 속력보다 어떻게 더 빨라지죠. 밀렸으니까요. A는 어때요? 느려지죠. 그럼 잠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는 어때요? A의 운동량은 감소하고 B 운동량은 어때요? 증가하겠죠. 여기서 또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은 또 어떨 거다? 같죠. 그죠? 같다는 거죠. 요걸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충돌하는 요 순간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A가 B에 작용하는 힘. 요게 또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항상 뉴턴 제3법칙 뭐라고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받는 힘이 없다고.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럼 B도 A를 어떻게 하죠? B도 A를 민다고요? 네, B도 A에 작용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힘은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어때요? 방향은 반대지만 힘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당연히 충돌하는 시간은 어떻겠어요? 이때 충돌하는 시간은요? 시간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어떻다?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이나 요 힘과 요 힘이 같으니까 요 힘과 시간의 곱이나 또 어떻게 해요? A가 지금 받는 충격량, B로부터 받는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이나 어떻다? 같다. 대신에 방향은 어떻다? 반대. 충격량도 벡터. 이제 방향을 가지는 벡터라는 건데, 벡터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방향을 가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로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와 같다? F 곱하기 델타 T와 같다.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주로 F 곱하기 델타 T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자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아직 요즘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낭비가 되네. 어쨌거나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단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MB라고 하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 MB, VB. 나중 운동량 얼마? MB의 VB 다시. 그죠? 얼마만큼 변했어요? 요만큼에서 요만큼만큼 증가했겠죠? 예, 증가. MB, VB 떼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그게 바로 변화량이라고 제가 누누이 델타라고 좀 말씀드렸죠. 요거일 거고. A는 어때요? 얘는 이제 증가했을 거고요. 얘는 감소했겠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운동량이 MAVA 거고 나중에 운동량은 어때요? MAVA 다시.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MAVA 마이너스 MAVA. 근데 어떤 게 더 클까요? 분명히 속력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딪혔으니까 얘가 지금 작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값이 어떻다고? 충격량이 두 놈이 받은 충격량이 같으니 운동량 변화량도 어때요? 같겠죠. 방향은 반대이고. 요거는 증가했고 요거는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식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냐면 MB, VB 다시 마이너스 요것은 어떻다? MAVA 다시 마이너스 MAVA 이렇게. 물론 요거는 이제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요거는 어때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될 테니까 같게 하려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를 좀 정리하면 이제 MB, VB는 마이너스 MA, VA에 다시 플러스 MA, VA 이렇게 좀 되는데 이 식이 뭐 복잡하게 보여도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충돌 전에 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식 그거를 왼쪽으로 충돌 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식 그것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돌리면 요거 왼쪽으로 가고 요거 오른쪽으로 가면 요런 식의 식을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아이고 VA 다시 플러스 MB VB에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요게 지금 이쪽으로 옮겨있고 요게 이쪽으로 좀 옮겨간 셈이 되겠죠. 요게 뭐라고요? 요게요?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한 거.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 그것이 어떻다? 항상 같다. 예. 일정하다라고 하는 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충돌 전이나 충돌 후에 항상 이 충돌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과격한 현상 속에서 충돌 전이나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항상 같다. 예. 서로 두 물체는 뭐 어떤 운동의 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충돌 과정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총량은 어떻다? 같다. 예, 이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문제 풀 때는 이렇게만 알면 되죠. 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모든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열심히 풀겠죠. 그렇죠? 한번 그래서 제가 예시로 3개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잠깐 검토해 볼까요, 같이? 자, 1번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은 우리 그냥 그 MK의 수단이 기본 단위니까 그냥 쓰지 맙시다. 그냥 2kg짜리 4m/s, 1kg짜리 2m/s 이 두 놈이 오는데 물론
뒤에 놈이 더 빨라야지, 뒤에 있는 물체가 더 빨라야지 부딪히겠죠. 어쨌거나 부딪혀서 3m/s가 되는데 B는 V다. 그래서 이 V 값을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풀까요? 간단하다니까요. 두 물체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같다. 그냥 A의 충돌 전 운동량 얼마야? 2, 4, 8. B의 1, 2, 2.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 총 운동량의 합은 10. 그러면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의 합은 얼마? 1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 2, 3은 6. 여기는 1 곱하기 V니까 V. 요 합이 얼마여야 된다? 이것도 10이어야 된다. 그럼 따라서 V는 얼마요? 예, 4m/s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2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2번 그림은 어떤가요? 이거 가능한가요? 이 상황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어때요? 충돌 전에 A 8, 충돌 전에 B 2죠.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10. 그러면 요거는 얼마? 충돌 후 2는 4, 1, 6은 6.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 운동량은 10. 그러니까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같으니까, 보존이 되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 그렇진 않아요. 약간 좀 이상하시죠? 보세요. 이렇게 좀 보세요. 야, 물론 당연히 부딪히면 A의 속력이 좀 느려지고 B가 빨라지는 건 맞는데, 야, 이게 4m/s가 굉장히 빨리, 6m/s는 상당히 빠른 편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요? 예, 이건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감각으로도 조금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게 이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운동량뿐만 아니고 모두 보존이 돼야 돼요.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한번 조금 좀 앞서 나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EK,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값. 요걸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얼마? 땅땅한 4, 4, 16이죠. 이거는 지금 운동 에너지예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는 4 얼마? 2. 그러니까 총 운동 에너지의 합은 얼마? 18이죠. 요건 이제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운동 에너지의 합.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한번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4.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 6에 36. 18. 그러면 총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얼마? 여기는 22가 되네. 이거 어때요? 오히려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 총 에너지의 합이 어때요? 늘어났죠? 이야. 보통 에너지가 적어도 두 충돌 전에 에너지가 같을 수는 있어도 또 줄어들 수는 있어요. 충돌 후에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는데, 근데 합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는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요? 세 번째 그림은 또 어때요? 이게 그냥 그 계산 안 하고도 약간 또 이상해요. 느껴지시죠? 좀 질량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거꾸로 갑니다. 아니, 질량이 큰 놈이 딱 해서 느려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약간 이상하죠? 근데 잠깐 보세요. 2, 4 운동량 8이죠. 얘는 1, 2 운동량 2. 그러니까 총 운동량의 합은 10. 이때는 얼마예요? 1, 2, 2인데 항상 우리 속도는 방향을 따져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라는 표시로 마이너스 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운동량은 마이너스 2예요. 아시죠? 요거 1, 12, 12. 그러니까 요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왜냐하면 잠깐 우리가 이 교육과정 속에서 벡터를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벡터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 또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어쨌거나 방향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라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12 오른쪽 방향이란 뜻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치면 얼마예요? 이때 똑같이 10이라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운동 에너지를 따지면 어떨까요? 충돌 전보다 충돌 후의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죠. 네, 한번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네. 물론 문제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물리학뿐만 아니라 전체 과학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서양과학, 이른바 서양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보존 법칙 두 개. 하나는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항상 보존이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어떻다? 보존이 된다.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서양과학이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두 개의 법칙을 깨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